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인규의 핫스팟 신인규입니다. 오늘 D-10일 대선이 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대선 후보들의 2차 TV 토론이 있는 날인데요. 사회 분야 토론입니다. 우리 오마이TV에서는요. 토론 전후 시간대인 오후 6시부터 또 토론회는 8시부터 시작하거든요. 또 10시에 마치고 나면 밤 12시까지 각 후보별의 공약 분석 또 토론 평가를요. 전문가들과 함께 심층적으로 분석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끝까지 오마이TV와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우리 최강욱 전 의원님과 함께 최강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강욱 의원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꽤 차신 거예요 완전히? 뭐 아직까지는 임시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요? 예. 그냥 뭐 하다 보면은 뭐 쿨스팟으로 해가지고 쿨스팟. 그냥 하세요. 뭐 신인이 하는 거지 신인규인데. 뭐 미지근 스팟도 괜찮고요. 예, 적당한 위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의원님 요즘에 그 책 쓰신 부분이 장안의 화제이셔가지고 그래요? 예, 의로운 진보, 이로운 보수. 이거 뭐 아, 책이 이게- 뜨겁습니다. 지금 반응이. 아니 뭐 읽어보신 예. 분들이 이제 재밌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러니까요. 이제 뭐 예. 저기 우리 아이들한테 권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피드백 주신 분들은 계셔서 예. 좀 감사하긴 한데. 신 변호사님한테 내가 드리기에 수준이 좀 너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안 무슨 드렸더니 말씀이십니까? 책 선물 받기만 하고 너무 죄송하네요. 아유 아닙니다. 다음에 아닙니다. 꼭 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장안의 화제여서. 아니, 이제 신 변호사님이 한번 읽어주시면 예. 이제 보수의 종말의 저자니까 아. 이로운 보수가 예. 과연 우리나라에 예. 어떤 모습으로 다시 이제 탄생해야 될 것인가. 그렇죠. 사실은 제목 자체에 보수는 개인의 이로움도 지향하지만 공동체의 이로움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렇죠. 철학이잖아요. 예. 그걸 너무 저버리고 사익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아하. 그 보수가 종말을 맞은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좀 원조가 한번 살펴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저도 이제 보수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거기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한 과가 기회 보수거든요. 그렇죠. 아주 그 기회주의. 심각하죠 진짜. 예, 기회주의 보수. 신 변호사님을 보수 진영으로부터 쫓아낸 것처럼 보이게 만든. 예. 그렇잖아. 사실은 자기들이 보수가 아닌데 네. 너무나 기회주의적이고 뒤통수 치는 모습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거기서 학을 띄셨다면서. 예. 저한테 아주 저 항상 웃는 웃상인데 우리 신 변호사님이. 많이 웃습니다. 제가. 내가 거기서 왜 나왔기? 예. 이준석 씨가 어떻길래 그랬냐? 그러니까 막 고개를 쌀쌀 하우 막 이러는데. 아우 막 옛날 생각하면 골이 아프다. 그 얘기를 제가 한번 1박 2일로 들어야 되는데 예. 시간이 없어서 못 듣네. 언제 한번 1박 2일 특집에 한번 우리 의원님과 이제 대선 끝나고 그거 한번 합시다 그러니까 진짜. 나는 왜 보수를 떠나왔는가. 그 필요해. 정치권에 진짜. 민낯해가지고 예. 사실은 제가 정치인이 연예인하고 갖고 있는 속성이 좀 비슷하잖아요. 예. 인기에 연연하고 그다음에 이미지로 어필하고. 음. 근데 그 이미지 뒤에 감춰 있는 그 실체. 실체라는 게 사실은 예. 유권자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그거는 민주당이든 국힘이든 뭐 공이 다 있거든. 예. 실제로 대중들이 매체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이미지와 그렇죠. 그분의 실체, 그다음에 실제 그 사람의 정치적 지향 이게 다른 경우가 꽤 있는데 예. 의외로 그런 걸 잘 모르시죠. 어허. 네, 시청자분. 아니 그래서 언론이 또 중간에서 제대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또 전혀 언론이 아니지. 이미지를 만들어주기도 하니까요. 언론하고 협업을 하는 게 이제 그 사람들의 어쩌고 예. 사업 방식이니까. 같이 콜라보를 그렇죠. 같이 하니까 대표적으로 뭐 이준석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예. 유명했죠 그게. 이제 아무것도 이 양반은 비전도 없고 아시는 게 없는데 예. 조선일보가 다 그럴싸하게 해몽해가지고 채워주는. 응? 그래가지고 이제 예. 조선일보 장학생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지 당시에 김영삼 정권 때는. 근데 뭐 지금도 뭐 그 흐름이 뭐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요즘에는 뭐 조선일보의 그 해악성보다는 약간 그 기회주의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양쪽을 다 비판하면서 스스로를 옳다라고 보여지게끔 만드는 상당히 그런 좀 가면적 언론 이런 모습도 좀 많기 때문에 한번 좀 껍데기를 제대로 한번 좀 벗기는 날이 그러니까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자기들이 얘기하던 말 싹 뒤집어가지고 말하고요. 그러니까요. 시류에 아주 영합하는 기가 막혀서. 예 흐름이 좀 많은데 자 오늘은요 일단 룸살롱으로 먼저 좀 가보겠습니다. 이 룸살롱 의혹 예, 예.
지기현 부장판사가 대법원에 소명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지기현 부장판사가 처음에는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다가 이제 민주당에서 그 룸살롱 해당 룸살롱에 접대 의혹과 관련된 사진이 나와가지고 지기현 부장판사가 그 안에는 이제 들어가서 이제 3명이 사진을 찍은 건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해명을 했느냐? 친목 모임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접대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했고요. 후배들 밥 사주고 주점에 잠깐 들러서 찍은 사진이다. 해당 사진은 2023년 여름이다. 사진만 찍고 술자리 시작 전 귀가했다. 그러니까 술이 들어올 때 본인은 나왔다. 뭐 이런 식의 약간의 알리바이를 지금 쓰고 있는데 의원님 일단 지기현 부장판사 이 해명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왜 이럴까요, 이 사람이? 그러면 이게 언제 나온 뉴스예요?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처음 봤어. 오늘 나온 예. 뉴스예요? 요 해명이요? 소명서를 냈다는 게? 소명서 낸 거는 지금 오늘 나온 건데 그런 지금 것 같아. 해명이 좀 늦었죠. 그러니까 많이 늦었죠. 지기현 부장판사가 마지막으로 해명했던 게 한 이틀 전인가 그럴 겁니다. 예. 아니 이걸 지금 소명서를 나중에 낸 게 알려져 가지고 뭐 사실관계가 파악될 게 아니라 본인이 법정에서 사적인 얘기를 하고 그러고서 몇 시간 안 있다가 공당인 민주당이 그 확보한 제보를 받아서 확보한 자료를 제시했고 그러면 즉각적으로 해명이 이루어졌어야 되고 그렇지 못했으면은 바로 예. 좀 직무배제가 되는 게 정상적인 순서일 것 같은데 아무것도 되지 않고 있다가 오늘 와가지고 뭐 그러니까 오해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사진이 내 얼굴은 맞는데 네. 예, 거기 뭐 술 마신 게 아니다 이런 얘기인 거 잠깐 같아요. 들려서 사진만 그러니까. 찍고 나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 사이에 뭔가 그런 시나리오가 만들어졌을 가능성이라는 게 배제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본인이 법률가인데 여기서 내가 술 마시고 함께 노는 사진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 해명으로 밀어붙이면은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 이런 예. 생각을 한 것 같고 어제 그제 이제 계속 또 재판 진행을 했죠. 그러면서 저 윤리감사관실에 어떤 조치는 없었고 저는 이번 주 안에는 그래도 뭔가 조치를 해야지 법원 입장에서도 좀 명분이 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금요일인데 어허. 금요일이 거의 다 갔는데 그냥 가네요. 그리고 예. 내용이 뭐야 지금 후배들 밥을 내가 사줬다. 밥 사줬다. 밥 사주고 예. 주점에 잠깐 들렀다. 그러면 후배가 가자고 했다는 거야? 자기가 가자고 했다는 거야? 지금 말로 보면은 가끔 교류하던 지방의 예. 후배들과 가끔 교류하던 지방의 후배한테 밥은 왜 사줍니까? 가끔 교류하는 지방의 후배들은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향에 내려가면 후배들이 밥 사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랜만에 형님 내려왔으니까 우리가 예. 밥이라도 한번 살게요. 그러면 선배가 아유 그래 고마워 그럼 차는 내가 살게. 아니면 뭐 내 술은 못 마시지만 너네 가는 데 있으면 어디 카페 가라도 가서 술 한잔 하자. 뭐 예. 이렇게 하지 않아요 보통? 근데 지방에 있는 후배들을 만나서 밥을 사주고 술 마시러 가자는데 가가지고 있다가 사진만 찍고 잠깐 있다가 나왔다. 너무 좀 시나리오가 엉성하고 그리고 이 얘기만 들었으면은 또 혹시 예. 모르겠는데 저도 이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지난주에 제가 매불쇼에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실제로 서울의 대형 로펌 변호사로부터 제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 이 사람 지금 정신 차려야 된다. 지금 내란 사건 진행 중에도 나랑 같이 룸사롱 갔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그 전에도 한 번씩 만나서 그렇게 마시고 놀던 사이인데 그날도 식사를 하고 요새는 저기 아무래도 큰 사건 재판장이고 예. 무슨 그 전에 또 구속 취소 이런 것 때문에 구속수에 올라 있는 상태에서 재판을 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 생각이 들어서 변호사는 오늘은 좀 어렵겠죠. 그랬더니 아니 왜 무슨 문제가 있냐고 그러면서 갔다는 거예요. 좀 대범한 그런 주장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게 그 또래의 그 언저리에 있는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데 가는 걸 좋아했다. 예. 평소에 올 것이 왔다. 아하. 이런 반응이 좀 있던데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또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로 나오는 건지 아니 진짜 나 이상하네. 근데 멘탈이. 일단은 이거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는데 자기 얼굴 아니다. 뭐 합성됐다 이런 주장은 최대한 피했습니다. 그걸 합성 주장. 하고 싶어도 박수영 의원 때문에 못 하게 됐잖아. 박수영 의원이 워낙 세게 사고를 치는 바람에 이미 해버려가지고. 아니 그래서 일단은 위조된 게 아니라고 하면은 일단 간 건 맞아요.
그렇죠. 간 건 맞죠. 네, 그거 어디서 빼박이잖아. 그러면은 본인은 처음에 전면 부인했는데 간 사진이 나왔고 간 건 맞다면 예. 뭐 사진 찍으러 갔든 후배 밥 사주러 갔든 뭐 했든 간에 일단 거짓말 논란은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글쎄 말이에요. 또 하나는 이게 시기가 좀 차이가 나는데 지금 민주당은 요 촬영 시점이 2024년 8월이라고 지금 하는데 지기현 쪽의 주장은 2023년 여름이다. 여름이다. 뭐 반팔 입고 있으니까 여름은 맞겠죠. 근데 1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거 뭐 시기도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게요. 제보하신 분도 시기를 알고 제보했을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지금 얘기가 그러니까 지방에 내려간 게 아니라 지방에 있는 후배들이 올라와서 밥을 사줬다는 말인가 보네. 그렇죠. 서울에서. 이 룸사롱 사진은 사실은 빈 방이 먼저 나왔었고 공개가 그렇죠. 됐고 예, 그 공개됐죠. 빈 방에 디귿자로 있으면 이쪽 면에서 지금 사진 찍은 것 확실히 같잖아요. 지기현 부장 맞습니다. 예. 얼굴. 인테리어 상으로 봐서는 그쪽 예. 자리였던 게 맞았던 것 같은데. 옆에 이제 그러니까 양주잔 비스무리한 것도 보이고요. 네. 옆에. 지방의 후배들이 올라와서 그러면 밥을 사주고 그 친구들이 술집 가는데 따라갔다가 술이 들어오기 전에 나갔다. 그것도 사진만 찍고 나갔다. 그러니까 사진만 예. 찍고 저기 지금 술잔이 엎어져 있는 걸 이제 기화로 저건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시작 것 전이라는 같은데. 거죠. 술잔이 그러니까요. 뒤집어져 있으니까. 사진만 찍고 나갔다. 예,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술집의 전 모습이고요. 저 구석에서 이제 찍은 것 같습니다. 저기가 룸만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룸에서 홀도 먹기 있고. 답답해서 홀로 나갔다는 말인가? 예, 홀에는 그래서 이제 나갔다고 했나? 예, 홀에도 저기 보시면 남녀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예. 저 끝에도 보시면 아마 좀 성별 좀 남자 여자 섞여서 그렇죠. 있고요. 예. 예, 옆에 테이블도 또 있고, 예, 굉장히 좀 규모가 좀 있는 곳으로는 보입니다. 아니 저긴 유명한 데더라고요. 딱 보면은 금방 알던 데면 저기 35년인가 됐다면서. 예, 그래서 저 동네에서 활동하는 분들은 바로 알더라고. 아주 저희가 유명한 어딘지를. 곳인가 보죠. 전통이 있는 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다대요.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 소위 강남 부자들이랑 정재계 인사들이랑 예. 뭐 연예인이랑 뭐 이러저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류를 할 것이다. 공무원들도 있고 뭐 판사 검사도 있고 예. 이런 일종의 카르텔들이 만들어지려면 대낮에 어디 회의실에서 컨퍼런스 룸에서 뭐 세미나 하는 걸로 카르텔이 만들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밤에 밥도 그렇겠죠. 먹고 술도 먹고 하면서 단단해지는 거지. 예. 그러면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그 인연이 맺어지는 장소들이 있다. 아, 그게 이제 주로 청담동 쪽에 분포를 하는데 딱딱 찍더라고. 중국집은 어디, 술집은 어디, 오. 뭐 이탈리아는 어디, 뭐 예. 이게 있어요. 거기 가면은 누구도 있고 예를 들면 쉽게 만난다. 어허. 그래서 그러냐? 그랬더니 저런데도 아주 고급진 데는 아니지만 다니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되게 알려진 청담동의 나름 핫플레이스다 저기가. 예. 그렇던데 저기를 지방 분들은 어떻게 알고 갔으면 이상하네. 아니 근데 일단은 저희가 뭐 법 위반 문제나 다른 문제는 좀 나중에 살펴보고 일단 지기현 부장의 해명이 저는 너무 석연치 않은 부분은 뭐냐면요. 네. 일단 갔다고 치자고요. 뭐 후배들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래서 갔다고 치는데 가서 사진만 찍고 술이 들어오니까 나는 나가버렸다. 이 굉장히 좀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갔으면 차라리 술을 먹었다 이러면은 그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그렇지. 갔는데 네. 지방에서 온 후배들하고 그렇게 분위기 좋게 가서 사진까지 찍어놨는데 나는 술만 나오니까 그냥 나가버렸다. 예를 들어서 이건 좀 이례적입니다. 잘 지내던 후배들이었는데 그간 좀 연락이 뜸했다가 네. 갑자기 반갑게 전화가 와서 보고 싶은 마음에 거기를 갔다. 예. 갔더니 오랜만이니까 사진이라도 하나 찍자고 하더라. 그래서 찍었는데 사진만 찍고 나. 야 이거 너무 좀 시나리오가 좀 엉성해요. 아예 그럼 네. 술집이라서 좀 저기 할 것 같았으면 술집에 가지 말았어야지. 밥 먹고 나서. 애초에 안 갔어요. 사진 찍으러 가는 것도 안 가고 문제인 거죠. 밥집에 사진 찍으면 되잖아. 그렇죠. 밥을 밥집에서 사줬다면서. 찍으면 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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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카드 딱 들고서 이렇게 사진 찍었으면 됐겠구만. 근데 밥집에서는 굳이 안 찍고 술집에 가서 그것도 술이 나오기 전까지만 앉아서 얘기하다가 사진 찍고 룸살롱 나왔다. 가가지고 예. 나오기 룸살롱 가서. 전까지만 착석했다가 그러니까. 사진 찍고 나왔다. 아니 그래서 차라리 술 먹었고 내 돈 냈다 차라리 이 해명이 더 상식적이고 자연스럽지. 그렇죠. 지금 지기현 부장이 하고 있는 저 해명은 좀 어색한 건 맞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자기 돈을 냈다는 예. 증거는 도저히 이제 없을 것이고. 네. 그러니까 뭐 제시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내가 계산했다라고 말을 못 하니까. 아니 근데 판사 월급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그렇죠. 판사 월급으로 저렇게 1인당 100에서 200 되는 데를 자주 다닐 수 있습니까? 아니, 그리고 저런 데 다니기 좋아하는 사람은 월급을 한 달에 10억씩 줘도 지 돈 안 내요. 자기 돈 안 다 내고. 얻어먹으러 가는 거지. 얻어먹으러. 옛날에 내가 저 부장검사하던 우리 선배한테 내가 들은 얘기가 있어. 네. 자기가 삶의 지혜를 지네 검사 선배한테 물려받은 게 있는데 나한테 알려주겠대. 그래서 뭐냐 그러니까 이 제조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예. 술 사주고 뭐 저기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근데 서로 사주겠다 하니까. 그럴 때 뭐 어디를 갈 거냐, 뭘 예. 사줄까 이러면 제일 비싼 데를 무조건 택해서 가라. 아하. 그게 무슨 말이냐? 예. 그랬더니 어차피 나중에 얻어먹었다는 소리 듣는 건 똑같은데 음. 괜히 싼 거 먹고 욕 먹을 필요 얻어먹었다는 소리 들을 필요 없다. 비싼 데로 가라. 기왕 얻어먹을 거. 그게 지 선배 검사한테서 배운 그 아하. 생활의 철칙이래. 예. 그래서 나한테 알려주더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예. 그런데 저기를 가가지고 사진만 찍고 무슨 인테리어 견학을 갔나 보죠. 아 룸살롱 견학. 네, 오래된 견학. 룸사롱의 인테리어는 어떠한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좀 네, 했나 여긴 인테리어 어떻게 돼 있나 디귿장가 리을장가 보고 나온 거죠. 판사로서 룸사롱에서 생기는 각종 범죄에 대한 현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룸사롱 벽지 모양이 궁금했구만. 예. 근데 저 정도 해명 나오면은 동료 판사들도 좀 부끄럽지 않을까요? 글쎄 말입니다. 저런 해명은 지금 네, 앵간히 상당히 해야지. 얼굴이 빨개집니다. 그리고 행정처가 이런 상황에서 그냥 저렇게 손 팔짱 끼고 앉아 있을 일이 아니죠. 예. 그렇게 말 같지 않은 소리로 해명을 했으면 그래 그럼 일단 직무는 배제시키고 예. 네 말이 맞는지 우리가 컨택해서 들은 저기가 맞는지 민주당이 얘기한 게 맞는지 한번 가려보자. 이게 맞지. 재판을 진행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근데 의원이 재판받는 옛날에 사람들은 수사도 해보셨지만 저게 어려운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게 왜 어려운 사안입니까? 예. 그리고 저 관련자들이 또 많잖아요. 목격자들도 많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일단 제보한 분들이 저런 자료까지 제시했다고 그러면 다른 자료들도 틀림없이 갖고 있을 텐데. 예. 그 저분들의 또 얘기도 있었고. 게다가 민주당 분들이 가가지고 혹시 잘못됐을까봐 현장 확인도 다 했다더만. 예. 이거 처음에 제보 받았을 때. 그러니까 빠져나가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의외네요. 예. 아니 그래서 지금 해명돼야 될 게 딱 원래는 3개였는데 얼추 해결은 됐어요. 첫 번째 룸살롱에 갔냐 안 갔냐. 근데 예. 간 건 확인됐고요. 돈 냈냐 안 냈냐. 요거 아직 확인 안 됐고요. 요거 조사가 필요하고 예. 청탁 받았냐 안 받았냐. 요 두 가지가 지금 해명이 돼야 되는 건데 아직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습니다. 지금 윤리감사관실 대법원장이 관할하는 윤리감사관실에서 지금 조사가 시작이 되니까 해명이 나온 건데 이거 윤리감사관실에서 어쨌든 내부 감찰인데요. 그렇죠. 이거 밝혀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도 보세요? 이상하죠, 되게. 네. 윤리감사관실에다가 뭔가의 해명을 제출했다는 게 바깥으로 알려지려면 거기서 흘린 게 아니고 아니면 직위원 부장이 흘렸다는 건데 네. 그 부분도 좀 규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누가 이렇게 저기를 했는지 예를 들어서 어디든지 이렇게 집중 감사 대상이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를 할 적에 외부에 알려가지고 뭐 다른 잡음이 생기지 않게 서로 유념합시다 이런 얘기는 기본적으로 할 텐데 예.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이걸 통해서 또 여론의 반응을 떠보기 위해서 서로 합작한 건가? 예. 이런 걱정이 좀 드네요. 아니 그리고 이제 공수처에서도 직위원 부장 사건이 이제 수사 3부에 배당이 됐다까지는 나왔는데 공수처가 이 부분을 수사하면 예. 어떻게 좀 밝힐 수 있을 걸로 보십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공수처는 강제 수사를 할 수 있으니까 예. 밝혀내야죠. 예. 이런 사안에서 저렇게 당사자가 완벽하게 부인하고 나오면서 사회적 파장을 이렇게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예. 이거를 공수처가 그냥 대충 해서 뭉갤 일은 아닌 것 같고 수사를 잘 해가지고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 자료들이 다행히 뭐 많이 남아있지 않겠어요? 이 동석한 사람들 누군지 금방 파악될 거고 그 제보자가 사진 있고. 원본이 있으니까 예, 제보자 있고. 제보자 동선 확인해 보면 될 거고 예. 뭐 카드 사용 내용만 조회해봐도 나올 거고 그리고 여기 핸드폰 설마 좀 열어보면 될 거고. 그렇지 예. 현금 수백만 원 들고 가서 결제하진 않았을 거니까 아하 수사는 매우 좀 간단한 사안이다 이런 말씀이시고 하여튼 공수처에서 판사에 대해서는 수사권 기소권 다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한번 좀 들여다보고 또 그 결과도 우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럴 때를 예. 옛날부터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딱 지금 그런 상황이 돼 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거짓말은 그런 또 게 참- 거짓말 났지 않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예, 첫 단추를 잘못 깨서. 왜 굳이 이렇게 할까? 예. 아니 근데 그건 또 어떻게 보세요? 이게 좀 지나간 얘기긴 한데 보통 판사들이 그 신성한 법정에서 자기 얘기를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근데 어떻게 그렇게 참나. 아니 기본 개념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앞으로 피고인들이나 변호사들도 가가지고 앉아서 좀 늦게 가가지고 왜 늦으셨냐 그러면 예. 아이고 어저께 술 한잔 하느라고 좀 늦었는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뭐 아니 이렇게 변호사들도 하고 이제 있잖아요.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변호인석에서 제 입장 좀 밝히겠다고 이러면서. 그 조금 별도의 저기를 통해서 입장을 밝히든지 뭐 다른 수단을 택했어야지 법정에 예. 앉아가지고 뭐 저에 대한 의혹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는 아주 처음 봤을 뿐만 아니라 상상도 못하는 일을 그냥 막 하더라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예, 그렇게 정리하고요. 또
이것도 좀 충격적인데요. 그 함익병 뭐 원장이라고 할까요? 이분이 지금 개혁신당의 공동선대위원장입니다. 예. 직책이 있는 분인데 50대 이상의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룸사롱 안 가본 사람 없다. 예. 여건만 되면 다 가봤다. 뭐 예. 성직자 빼고 뭐 이렇게 예. 얘기를 예.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민주당이 이거 지금 의혹을 하다가 역풍 분다. 예. 적당히 해라 뭐 이런 식이거든요. 이 발언을 진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룸사롱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주목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도 가봤다라는 팩트를 밝히시고. 본인 자백했고요. 그러니까요. 예, 자백하고. 그게 뭐 굳이 여쭤볼 일도 아니었고 듣고 싶지도 않은 얘기를 굳이 하시는 이유는 룸사롱 원래 다 가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거 갖고 그러냐, 뭐 이런 통과 거였잖아요. 의례다. 예, 뭐 이런 예. 거 같은데요. 근데 누구도 그간의 지규현 부장이 왜 룸사롱에 갔냐를 처음부터 문제 삼았던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냥 저런 데 가가지고 접대를 받았을 것 같은 의혹이 있으니 예. 본인이 정리하지 못하겠으면은 사퇴해라 이런 거였는데 본인이 먼저 나는 저런 데는 가본 적도 없고 삼겹살에 소주 사주는 사람도 없다 이런 취지로 해명을 했잖아요. 예. 그것도 법정이라는 장소에서 공적 절차 진행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너 여기 갔는데 왜 안 갔다 그러냐라고 애초에 제시가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갔을 때 동석한 사람들을 볼 적에 업무 관계자로부터 어떤 그 불순한 청탁이나 뭐 다른 비즈니스상의 이유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거는 네. 상식적인 추론인 거고. 그러면 여기에 키포인트는 왜 첫 번째 왜 거짓말을 했는가, 두 번째 거기 가서 계산은 누가 했는가, 예. 세 번째 왜 갔는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세 개가 규명이 예, 돼야죠. 근데 그거에 대한 해명이 아무것도 없어요. 적어도 함익병 선생이 저 부분에 대해서 뭔가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시려면 50대 이상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 누가 술을 사준다고 하면 왜 간다. 근데 뭐 그게 그렇게 잘못이냐, 사람 사는 세상에서 뭐 이랬으면 또 혹시라도 이 문제와 관련된 바른미래당 죄송합니다. 개혁신당의 선대위원장으로서의 뭐 평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겠는데 그런 게 아니고 룸사롱 가는 게 뭐 잘못이라고 그러냐. 아니 룸사롱 갈 수도 있죠. 갔어도 아니 제 돈 내고 제가 저런 데 한번 가보고 싶어서 가서 술 먹고 왔습니다 하면 누가 뭐라 그래요. 근데 본인이 안 갔다 그랬고 거짓말. 안 갔다 그랬고 동석한 사람들이 업무상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고, 그렇다면은 거기서 생길 수 있는 어떤 불순성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고 해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공적 책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적 경험을 거기다가 설명을 하고 있으면 이분이 공당의 선대위원장으로서 도대체 자격이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오히려 룸사롱이라는 단어에 주목한 게 그 당 후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룸사롱이라는 단어가 자꾸 국민한테 회자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걱정을 하시지 않는 한 룸살롱이란 단어. 선대위원장으로서 그렇게 뜬금없는 예.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요즘에 그 호텔 경작에 꽂혀가지고 입만 열면 호텔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호텔 얘기도 좀 불안한 사람들 아닌가 거기? 예, 호텔과 룸살롱은 보통 붙어 있죠. 예. 예, 룸살롱이 그 근처에 위아래로 많이 있을 위아래로 가능성이 있든지 있고. 양옆으로 있든지 할 텐데, 아니 지금 우리 최강욱 의원님 말씀대로 판사라고 하는 공적 지위, 예. 그리고 뇌물 혐의까지도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 그러게요. 지금 이 부분을 우리는 규명하고, 게다가 판사의 거짓말, 그리고 이자가 지금 내란 수괴 우두머리와 내란범들을 지금 재판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거 봐주는 거 아니냐, 여기까지 문제의식이 좀 확대가 돼야 되는 건데 그거 다 빼고 그러니까. 뭐 50대 넘으면 뭐 자기가 전수조사 다 해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다 간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50대 남자들이. 글쎄 말이에요. 와, 이거는 뭐 저는 아직 40대니까 제가 뭐 화를 낼 일은 아니지만 이거 정말 대한민국의 50대 남자들이 50대 이상 남자들이 그러니까 좀 못간 화내야 될 일 사람들은 아닌가. 루저드만 함익병 선생 얘기에 의하면 맥락상은 그런 거죠. 굉장히 맥락상은. 살기 어려운 사람이나 못 가본 거지. 그런 얘기도 좀 나옵니다. 예. 그건 좀 아무리 좀 잘 심각합니다. 나가는 의사셨다고 해도 좀 충격적이에요. 예. 아니 근데 이런 식의 논점의익이나 이런 정당화 논리가 저는 좀 어처구니가 없는 게, 이게 좀 개혁신당의 DNA인가 아닌가 싶기는 한 게, 함익병 그 선대위원장도 판사의 이런 비위 가능성까지도 일단 덮어줍니다.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네, 그렇죠. 거기다가 이준석이라고 하는 그 당의 후보도 검찰에 대해서는 비판은 일도 안 해요. 그냥 오로지 공수처 폐지 얘기를 하거든요. 예. 이게 뭔가 좀 왜 이렇게 같은가? 같으니까 같은 당을 그러니까. 하겠지만 그 인식의 기전은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됩니까? 중요한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우리가 뭐 자꾸 보수 진보를 얘기하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본인의 정체성을 규정하려고 하는데, 저는 책을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얘기되고 있는 보수 진보가 과연 제대로 의미를 갖고 이해가 된 상태에서 쓰여지고 있는가. 예.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건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한다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힘께나 쓴다는 사람들, 예. 뭐 이름 좀 알려졌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죠. 이게 이제 50이 넘으면 이런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구나. 대한민국의 기득권층은 이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예. 신 변호사님도 상당 부분을 엿보셨겠지만 그게 50이 넘어가면 진짜 정말 확실하게 다 보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그물망을 가지고 이렇게 엮여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해먹는구나. 그렇지. 이렇게 지도가 그러니까 보이는 그 사람 거죠. 이 사람들은 세상이 투명해지고 소위 말해서 검정고시 출신이나 상고 출신이 대통령으로서 당선되고 하는 게 그래서 그렇게 불편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의 삶에서는 어느 정도 나와 업무 관련성이 있고 상호 부조를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입장의 사람들은 수시로 자주 만나야 되고 그리고 만나면 저런 술자리를 통해서 진한 우애를 확인하고 사진도 찍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이제 서로 함께 혈맹이라는 근거를 남기고 그 오고 가는 우정 속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일 얘기도 하면서 그게 풀어내고 예. 그걸 풀어내기 위해서 사회생활도 하는 거고 인맥도 필요하고 그 인맥이라고 하는 것에 정치인도 필요하고 언론인도 필요하고 같이 판검사도 공도 필요하고 치고 예. 외국도 같이 나가고. 예, 그런 게 예. 있어야지 같이 운동하고 여행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식구들도 알게 되고 하면서 서로가 배신할 수 없는 혈맹이 되어 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해서 서로가 서로 간에 기름칠을 해주면서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예. 자기들의 세상에서 그렇게 우리가 어떤 지배층의 위치를 여론 주도층의 위치를 잃지 않고 쭉 유지해 오면서 그냥 국민들은 그때그때 속여 먹으면 되는 대상이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저분들이 알아야 될 이유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예. 우리끼리만 이렇게 해서 살면 된다라는 거에 대한 믿음이 상당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규현 부장이 처음에 해명하고 이러는 과정에서도 설마 나하고 같이 가서 저렇게 즐겁게 놀았던 사람들이 이걸 줬을까 민주당에 그러니까 우리 혈맹인데. 안 줬을 거다라는 어떤 믿음이 난 분명히 있었을 예.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저 해명하는 과정에서도 서울이 아니라 굳이 지방에 있는 후배들이라고 표현한 이유 이거는 나는 내가 들은 제보는 서울에 있는 변호사랑 룸사롱 갔다더만 굳이 지방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또 뭘까? 그러니까 굉장히 빈번하지 않았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 그렇죠.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상습적으로 가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예. 건데 오히려 사람들은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랑 자주 가는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더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렇게 말장난을 하면서 빠져나가는 거가 저게 당연한 일인가? 그리고 전에도 보면은 왜 거기 고등법원 차문호 부장이 무슨 저 누구 유력자들이랑 뭐 어디 경기 보러 가고 스카이박스에 앉아가지고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이런 거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때도 그냥 술못이 넘어갔잖아. 뭐 친한 사이다 뭐 이러면서.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세계가 있는 거죠. 그런 세계가 있고 그런 세계에서는 너무 당연한 건데 한민평 선생 같은 분이 볼 때는 아니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이렇게 예. 시비를 붙어서 난리들이야. 그 억울하면 너네가 판사 하든가. 니들 혈맹 되든가. 억울하면 서울법대 나와서 판사 해가지고 여기 끼던가. 예. 그런 생각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 그리고 예. 이제 그런 예. 거를 유지하려면 그 파수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럴 때 필요한 게 판사 검사 아닙니까? 아하. 무슨 잘못이 있어도 덮어주고. 눈 감아주고 예. 설사 어디 가서 이슈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니라고 판정해주고 예. 여기에 도전하는 자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칼을 들이대고 뭐 이렇게 하면 이 신성 가족들의 천년왕국은 유지가 된다. 예. 그런 믿음 속에서 살아온 거죠. 예. 아니 그래서 일단 제가 아까 그 문제 제기를 한 게 함익병 위원장의 어떻게 보면 지기형 감싸기 네. 그리고 이준석 후보의 검찰 감싸기 뭐 이렇게 요약을 해서 아까 혈맹으로 잡은 건데 네. 오늘 노무현 대통령 서거 16주기고 오늘 추도식이 봉화마을에서 열렸는데 네. 오늘도 이준석 후보가 노무현 정신을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조선일보라고 하는 언론 기득권, 또 검찰이라고 하는 이 기득권과 맞서 싸우신 분 아닙니까? 그럼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예, 예. 근데 지금 둘이 가는 길이 너무 다른데 자꾸 같은 거라고 우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뭔가 이게 알면서도 자꾸 저러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따끔한 일침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던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치인으로서 이분이 롱런할 수 없는 결정적인 흠결을 이번에 많이 드러낸다고 생각해요. 예. 결국은 지금 이런 시대에 진정성이 얼마나 시민들에게 알려지느냐에 따라서 결국 승부가 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뭐 신 변호사님 너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직접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친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 진정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때 상황을 모면하고 일종의 술수를 통해 가지고 모면나가는 방식이 예. 너무나 체화돼 있고 임기응변에 능한 거가 재주이긴 한데 그 임기응변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일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즈니스를 한다면은 그런 걸 통해서 뭐 큰 수익을 기대하고 할 수 있겠지만 예. 국민들로부터 지도자로 인정받아서 나라를 이끌 가능성 그런 자리에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런 진정성이 없이 그냥 그때 모면하는 방식으로 말재주에 의거해가지고 모든 답변을 한다. 그리고 어떤 상황도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치가 있다면 그 본질이나 맥락을 다 거세한 채 예. 껍데기만 벗겨다가 나를 포장하는 재료로 쓴다. 굉장히 이거 안 좋은 거죠. 나쁜 거죠. 그러면 저런 식으로 정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서로 진정성을 가진 토론을 하고 어떻게 국민을 위한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회의가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님을 감히 언급한다라고 하는 게 노무현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목표를 위해서 혹은 정의와 진실을 위해서 나가는 모습 뭐 이런 것들과 조금이라도 맥락이 닿는 행동을 했다면 모르겠으나 예. 그와 정반대되는 행동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의 걱정이나 빈축을 산 게 지금 최근에 특히 너무너무 많았잖아요. 예. 어제 그제 사이에도 명태균 씨하고 통화를 했냐 안 했냐 문제를 가지고 벌써 또 단일화 문제를 지금 얘기한 예. 것까지는 밝혀졌습니다. 예. 또 이제 엇갈리는 얘기를 한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예. 걱정입니다. 저렇게 하면은 본인도 본인이지만 일종의 청년 정치의 미래도 지금 다 이렇게 오물을 뿌리고 있는 거라서 좀 갉아먹고. 그러니까요. 예. 아니 그러니까 명태균하고 그 통화한 내용도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이명수 기자의 취재를 통해서 네, 명태균의 이제 네. 육성이 다 나와버린 거고 그러게요. 이준석 후보가 이미 인정을 했습니다. 전화한 사실 단일화 이야기를 했다. 뭐 시간이야 뭐 1분이라고 하는데 그건 뭐 믿을 수가 없는 거고요. 네.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더 규명이 돼야 되는데 우선은 명태균은 지금 명태균 게이트, 김건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이고 네. 이준석 후보도 정당에서의 김영천 공천이라든지 이 정당민주주의 형해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수사를 같이 받아야 되는 사실은 공범관계로 지금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둘이 자유롭게 뭐 단일화 얘기를 하든 여러 가지 입을 맞추든 이게 과연 가능한 거냐? 그리고 대선이 끝나면 어쨌든 수사는 들어갈 거거든요. 그럼 수사를 앞두고 이렇게 대선 기간을 활용해 가지고 마치 무슨 방탄하듯이 이렇게 해서 명태균하고 교류를 한다는 거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저렇게 국민들 앞에서 실토를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언론이 쓰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이 문제의 심각성을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정말 그러니까 언론의 기능이나 역할이 어디에 있는 예.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깊은 한숨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단순히 정치권 언저리에 있으면서 일종의 책사로서 선거 때마다 조언을 하고 자문을 해주는 사람 이런 위치가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처럼 명백한 피의자고 예. 중요한 게이트의 핵심이라고 지목돼 있는 사람이고 실제로 정치적 영향력을 미친 흔적들이 여러 가지 지금 많이 나왔잖아요. 뭐 그리고 녹취나 포렌식 다 나왔습니다. 예, 지금. 전부 다 물증으로 입증이 되고 있는 사람한테 그리고 또 이 보석으로 나온 다음에 명태균 씨가 한 언행이 있지 않습니까? 예. 내가 오세훈부터 손봐주겠다. 홍준표도 뭐 껍데기 벗긴다. 껍데기 벗긴다. 예. 그러고 나서 이준석을 돕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런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하다 보면 판이 벌어질 때마다 절대 그냥 빠져있지 않던 명태균 씨가 이번 대선에서도 뭔가 자신의 구명을 위해서라도 예. 움직일 가능성은 너무 명백한 건데 그런 명태균 씨와 이준석의 관계에 대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다. 사실상 명태균 특검법이 발효돼서 여러 수사가 진행되면은 해명해야 될 부분이 제일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이준석 아니에요. 예, 당시에 맞습니다. 당 대표였고 그 공천 과정과 관련한 여러 흑막들과 관련해서 직 연락도 제일 많이 했습니다. 예, 지금 빠져나올 수 없고 예. 명태균 씨와의 어떤 친밀도나 연락의 빈도나 기간을 볼 때 제일 긴 사람이고 그리고 가장 깊이 있게 상의를 했고. 그러니까요. 예. 그런 사람이 어찌 보면 공동 피의자들끼리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언론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냥 뭐 그냥 전화 왔었어요. 뭐 짧았어요. 땡. 이거는 아니죠 진짜. 뭐 소식 궁금했어요. 뭐 서로 안부 인사처럼. 그러니까. 정말 언론이 이거는 언론이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거 아닌가. 지금 눈앞에서 전화를 했다라는 사실이 자백을 해내고 있는데도 예.
언론이 그걸 쓰지 않는다. 놀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유력한 후보라고 생각해서 뭔가 보도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자면 예. 명태균 씨 부분에 대해서도 저런 식의 보도를 했다면 적어도 우리 신윤규 변호사님이나 저 우리 황희두 이사 같은 분한테 찾아와가지고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했고 뭘 경험했길래 그토록 이준석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비판하십니까? 이런 것들도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혀 안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종합이 돼야지 후보에 예. 대한 검증이 되고 예를 들면 이준석이 억울하게 당했는지도 밝혀줄 수도 있잖아요. 아니 중앙일보는 이준석 처음 돼서 나왔을 때부터도 예. 빅3라고 써주든 그러니까 이런 친절함과 이런 호의를 이건 거의 왜곡이죠 왜곡. 처음에 지지율 단자릿수 막 시작했는데 와 빅3 정말 기가 찬데 손가락 이렇게 딱 있는데 예. 야, 이거를 새끼손가락을 빅3에 딱 예, 넣어주고 중앙일보가 그렇게 썼습니다. 예, 부끄러움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토론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사회 분야 토론하는데요.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요 4명의 후보 토론회를 하는데 오늘의 좀 관전 포인트 어떻게 좀 봐야 된다고 의원님 진단하십니까? 첫 번째는 이재명 후보가 이 본인의 어찌 보면은 그 정책 실현 의지나 성과가 가장 돋보였던 사회 분야에서 얼마나 득점을 하느냐 내지는 이재명 다움이 담겨 있는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상대 후보의 차별화에 성공하느냐 예.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대선 당선이 가장 유력한 후보니까 그 점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겠고 그 못지않게 이준석 후보의 태도는 변할 것이냐 안 변할 것이냐 변한다면 어느 쪽으로 변할 것이냐 예. 지난번 후보 토론에서 비판받은 지점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쭉 일별한 바로는 본인들 자기의 주요 지지 기반인 그 특정 커뮤니티에서만 박수를 받고 다른 어느 곳으로부터도 잘했다는 소리를 못 들은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이 사람이 본인의 진영만을 중심으로 앞으로도 선거운동을 해나갈 것인가 향후에 다른 어떤 가능성도 염두에 두면서 특히 이제 단일화 문제 같은 거 관련해서도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태도로 누구를 공격하느냐 이 예. 부분이 되겠죠 구체적으로는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과연 이번에는 뭘 제대로 알고 말씀하시는 게 있을까 한 개라도 아니면 또 써준 그걸 걸 확인해야 읽을지. 되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얼마나 많이 자료를 확인하시면서 바로바로 캐치하시는가. 사실 써준 거 읽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물어보는 사람이 뭘 물어보는지를 알아야지 금방 찾아가지고 답할 수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권영국 후보가 지난번에 다른 후보들과 달리 아무런 질문도 받지 못하시고 이런저런 문제 제기들을 이제 새로운 시각에서 많이 했는데 그 유효성을 어느 정도까지 더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번 토론을 통해서 진보 정당을 자임하는 민주노동당의 차별성 예.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는 진보 정당으로서의 가치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설명해 내실 수 있어야 될 텐데 타 후보들이 사실상 지금 어찌 보면 무풀을 달고 있잖아요. 무풀.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로부터 선풀이든 악풀이든 뭔가를 이끌어내실 수 있을지 예, 그런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토론이라고 하면 어떤 뭐 후보자에 대한 국민들은 이제 검증의 시간이기도 하고 예. 또 서로의 이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이제 검증을 받는 무대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원래 건데.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검찰과 조선일보식 논법, 제가 줄여서 이제 검조 논법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그게 뭐냐면은 한 부분을 떼 가지고 그렇죠. 그 프레임을 갖다 덮어 씌우고 조작 날조 프레임을 씌운 다음에 하지도 않은 말을 국민들 앞에 했다라고 전제해 놓고 그 유령을 갖다 때리는 방식.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해명을 하면은 그 사람 입장 프레임에 빠지는 꼴이 되고 그렇죠. 해명을 안 하면은 굉장히 좀 불성실한 토론을 하는 것 같은 아주 그 안 좋은 이미지를 남기려는 아주 비겁한 저열한 수법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검조 논법, 검찰식 조선일보식 논법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이는데 오히려 김문수 후보보다 훨씬 더 이준석 후보가 검조 논법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도 만약에 검조 논법을 써가지고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 프레임을 씌우려고 한다면 이거 좀 어떻게 대처하는 게 낫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예. 그간의 내공으로 쌓인 이재명 다움을 보여줄 필요가 있죠. 그 지난번에 예를 들면 호텔 경제학 가지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나 뭐 커피값 원가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들이 사실 맥락을 살펴보면은 그런 식으로 대선 후보가 상대 후보와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맥락이 아니었잖아요. 그냥 일종의 그 프레임을 노리고 그냥 던진 일종의 미끼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언론하고 공조해가지고 최대한 지금 써먹겠다라는
라고 생각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고 자기들끼리는 판단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경제를 모른다라는 프레임을 그냥 씌워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냥. 그런 예. 식으로 해서 먹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의 대응은 그냥 짧은 시간 동안에 너무 그렇게 단순화하고 극단적으로 몰아가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라고 예. 그냥 점잖게 지적하고 빠지는 아웃복싱을 택했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논리로 깨야 될 부분은 좀 깨면서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또 최근 발표되는 이제 그 지지율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이 약간 이재명 후보가 지금 그 성장, 그러니까 그 상향선에서 잠깐 멈칫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 예. 여부를 떠나서. 그럼 그거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라도 조금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그 태도로 임하시지 않을까. 예. 안 그래도 지금 지지율 좀 말씀해 주셨으니까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지금 이준석 10%대 지지율 이제 처음 나오기는 시작했습니다. 이제 두 자릿수라고는 하는데 뭐 그래도 10%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김문수 후보는 뭐 30%대에서 조금 이제 올라가고 있다라고 예. 지금 진단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는 지금 50%대에서 조금 이제 40% 후반 이렇게 조금 이제 하향 곡선으로 이번 주는 그렇게 나왔는데 앞으로 이 3자 구도 또 단일화 가능성까지 포함하셔가지고는 어떻게 앞으로 좀 전개될 걸로 보시는지 의원님 생각 좀 궁금합니다. 저는 오늘 발표된 갤럽 조사에만 특정해서 보자면 뭐 다른 예. 것들은 뭐 그렇게 이렇게 신빙성 있게 논의를 해야 될 그런 전제는 아닌 것 같고 그나마 갤럽 조사가 오래됐으니까 거기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보수 가표집은 확실하더군요. 예. 그러니까 보수 성향의 응답자가 진보 성향의 응답자보다 한 50% 정도 많던데 그런 점에서 오는 어떤 착시 현상도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한편으로 이게 대한민국의 보수라고 자임하는 지지자분들이 이제 할 수 있는 방식이 여론조사 전화 열심히 받는 것밖에 남지 않았구나라는 점을 하나 봤고요. 근데 어떻든 그래프가 꺾이는 모습이 저들에게는 굉장히 환호가 될 것이고 특히 이제 이준석 지지율이 10%가 나왔다라고 예. 하는 거는 단일화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그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아,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 예, 이제 일각에서는 예. 저 합치면은 46이니까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압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야 10%만 나온다 그러면 굳이 저기다가 합쳐줄 필요는 없는 거죠. 자기가 봐도 김문수 후보가 저만큼 지지율이 안 나온다는 건 알고 있을 거니까 실제 예. 지지율이. 예. 그렇다면 저 10이라는 숫자를 근거로 해서 명태균 씨가 얘기한 것처럼 보장할 수도 없는 당권 같은 얘기 하지 말고 확실한 걸로 더 내놔라라고 하는 일종의 자기의 카드나 무기로 쓸 수 있는 측면도 생긴 것 같고 또 저런 숫자를 이준석이 손에 쥐었으니까 내가 여기 얹혀주면은 지금 이길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당신들이 나한테 매달리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거 가지고 되겠냐. 이렇게 할 수 있는 소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몸값 더 쳐달라 이거죠. 그렇죠. 몸값을 예. 높이는 데는 되게 큰 소재가 될 텐데 그러면서 그러면 김문수 쪽에서 그런 모든 일종의 굴욕을 감수하면서 이준석 후보를 안아가지고 함께 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안았을 때 분명히 저 10%가 그대로 플러스가 되고 거기다가 알파가 더 생기면 이길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을 때 모든 걸 감수하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게 아니라는 건 자기들도 알잖아. 이준석 지지율이라고 하는 게 결국 합쳐지는 순간 분산된다라는 거는 본인들도 알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성적인 판단 하에서는 단일화의 가능성이 오히려 떨어지는 조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 이제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남은 거는 그간의 모든 얘기들을 다 엎어버린 상태에서 상호간에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맞았을 때 그러니까 선거자금 많이 들었잖아. 언제까지 그렇게 하면서 또 돈 쓸 거야. 이제 그만하고 여기 와가지고 위탁하면 그거 메꾸고 뭐 저희 당도 이제 다 있을 사람 없을 사람 다 나가고 이제 사실상 형해화 됐는데 이제 합쳐줄 테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 그런 게 남아 있는 거 뭐 아니겠어요? 나름의 딜 같은 게 남아 있는 거겠죠. 실제로 개혁신당에 지금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 일단 양양자 먼저 빠져나갔고 그다음에 뭐 우리 최근에 김용남, 허은하 뭐 다 나갔고 예. 남아 있는 사람이 뭐 조웅천, 유원욱 이 정도인 것 같은데 뭐 금태섭 의원 예전에 나갔고요. 나갔습니까 네, 거기도? 변협 회장 나간다고 나갔고. 아 그때 그랬구나. 예, 한참 당적 전에. 정리해야 되니까. 변협 회장 선거를 언제 했는데 지금 한참 전에 나갔고요. 그러네. 예. 이원욱 의원은 한국에 없는 것 같고 보니까. 네. 조홍천 의원 한 분 조홍천. 남았네요. 네, 하나 남은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저기 합당하는데 뭐 개혁신당도 큰 부담은 없어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딜을 계속 해오면서 마지막까지 아마 단일화 프레임을 계속 적용시키려고 하겠죠. 예.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그런데 이준석
후보 측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래도 계산에 빠른 사람이고 본인 피셜로 한동훈 같은 사람한테 내가 이 바닥에서 지금 몇십 년을 굴렸는데 예. 잠깐 와가지고 네가 뭐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했잖아요. 그러면 최대한의 몸값 또 최대한의 흥정 이런 것들을 끝까지 아주 집요하게 할 텐데 그거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현재 국힘에? 없잖아요. 이준석이 없죠. 원하는 모든 거가 예를 들면 줄수 있는 사람이 없죠. 당권 예를 들면 서울시장 그다음에 뭐 사무총장 이런 거 원할 거 아니에요. 다 내놔라죠. 뭐. 지방선거 공천에 뭐 내가 최소한 50%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설사 약속한다고 해도 그걸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거기에 지금 없잖아요. 근데 그 사실은 이준석도 알죠. 그렇죠. 예, 예. 담보가 안 된다는 걸 그리고 알죠. 그 당에서 일단 그렇게 해갖고 꼬셔갖고 온 다음에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안철수 처리하는 거는 본인이 한 거잖아 그거는. 그렇죠. 그리고 자기도 당한 거잖아요. 토사구팽 당했다고 주장을 하죠. 네, 그러니까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때 당한 방식을 허은하 대표한테 써먹은 거고. 그렇죠. 그러면 본인이 또 그걸 당할 거라는 걱정을 저는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10%만 넘기면 난 대박이다. 그리고 저 당은 어차피 그렇게 되면은 와야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한테 와서 더 꿇고 사장할 것이고 내 몸값은 더 올라간다. 그런 계산을 하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나. 그 신 변호사님 어떻게 근데 이제 생각하세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요, 의원님. 만약에 단일화를 안 해서 완주한다고 하면 그래도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은 지금 보수 정체성이라고 본인이 규정을 졌기 때문에 네. 아마 보수 세력 내에서 정권을 내줬다라는 그 책임론에 네. 아마 앞으로 정치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근데 객관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지금. 앞으로 이 사람이 더 큰다는 게 예. 지금 제가 얘기한 행태도 거는 안 바뀌고. 예, 저 행태도 지금 안 제가 얘기한 건 바뀌고. 이준석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요. 이준석 예, 입장에서 내재적으로 볼 때, 봤을 때. 예. 내재적으로 저게 이문이 남는 장사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익이 안 남는 장사일 것 같아요. 이준석 저렇게 뛰다가 뭘 이제 9.98 이런 식으로 낙선하면은 타격은 되게 크겠지만 예. 그 나름의 상징성을 본인이 갖는 거잖아. 예를 들면 김문수는 그냥 내란 잔당이 아니라 내란 본당으로서 이제 그 몰락하게 될 게 너무너무 뻔하고 예.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한덕수, 손학규, 홍준표 뭐 이런 올드보이들이 서로 손을 잡고 당을 저기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안 될 거고 저 당은 어차피 이제 한동훈 당이 될 가능성이 높죠. 한동훈과 기타로 해가지고 예. 싸우다가 쪼개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자기가 무회립상 할 수 있는데 이준석 입장에서 일관되게 보면 한동훈을 좀 우습게 보는 거 같거든. 예. 넌 경험도 없고 단순한 어떤 반사작용이나 허상에 따라서 지금 거기까지 온 건데 나는 그간의 여러 가지를 실전 경험을 통해서 내가 습득한 사람이다. 나는 야전형이다 뭐 이런 거 있는 거죠. 그런 자신감은 좀 있어 보여요. 네. 아니 그래서 단일화를 안 했을 때는 안 한 대로 뭐 비판의 논리에 많이 좀 직면하거나 이 예. 현실적 구조적 어려움이 있는 거고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큰 소리 쳤던 게 다 와르르 무너지고 그렇죠. 그리고 내란 동조 세력과 손을 잡았다라는 그 부분 그렇죠. 굉장히 뼈 아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양쪽 다 어렵잖아요. 여기서 혼자 뛰다가 참패를 하면 너 때문에 졌다라는 그 책임론. 그 얘기가 예. 없어지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보수의 심상정처럼 되는 그 구조. 그 얘기를 집요하게 할 예. 거란 말이야 앞으로 계속. 예, 근데 예. 저 만약에 단일화를 하고 졌다. 그럼 너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네. 정체성이 뭐냐 너는? 그냥 너는 권력만을 원하냐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거죠. 네 말 중에 도대체 믿을 수 있는 게 뭐 있는지 한 개만 얘기해봐라. 이렇게 예. 계속 아니 나올 그때 텐데. 이낙연하고 합당할 때도 말을 어겼고 이번에도 또 어겼고 이제 예. 이런 논란에 계속 논란이 끊임없이 그러니까 나오고 계속 있기 그렇게 때문에. 되는데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 안철수 씨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몰락하는 경우잖아요. 그렇죠. 주고 나서 버림받고 주고 나서 버림받고 이렇게 반복된 건데 예.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합치고 뭘 먹으려고 하다가 욕 먹고 합치고 먹으려고 하다가 욕 먹고 쫓겨나고 뭐 이런 식이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행보를 계속 반복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어떤 그 유력한 대선 후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냐. 예. 그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 보시기에는 단일화는 안 한다?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안 할 가능성이 네. 예, 더 높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주제를 바꿔서요. 지금 그 경찰에서 비화폰 서버 기록과 윤석열 휴대전화 확보했다. 12.3 계엄 이후에 최초로 확보를 한 건데 이거 왜 이렇게 확보하는데 오래 걸렸을까요? 왜 이제 찾았을까요? 확보하기 싫었으니까 그렇겠죠. 뭐 아하. 뻔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이제 이 핸드폰이 확보가 됐으면 이제 그 안에 있는 뭐 자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뭐 윤석열의 혐의 뭐 휴대전화 없어도 입증하는데 저는 뭐 별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만은 네. 앞으로 좀 도움이 더 된다고 보십니까? 뭐 입증을 하는데 당연히 도움이 될 것이고 예. 또 경찰 입장에서 뭐 특검에다가 좀 할 말이 생긴 거고 나름 차기 정부하고 뭐 이제 딜을 할 수 있는 소재도 저희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어필을 하려고 하는 게 모르겠는데 대부분 또 복구했다라고까지 하더군요. 예. 그러면
우리가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못된 생각을 품자면 예전에 검찰이 하듯이 이제는 검찰은 어차피 수사 못하고 몰라갈 조직인 것 같으니까 예. 우리가 이걸 가지고 좀 딜을 해서 다음 정부에서 뭐 많이 챙겨 먹어보자 어허. 그런 생각을 일각에서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걸 흘리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런 좀 망상은 좀 접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건 뭐 예. 장사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경찰에서 좀 밝혔기 때문에 예. 지금 비화폰 서버 기록은 2024년 12월 3일부터 예. 2025년 1월 22일 사이의 기록을 확보했다. 예. 지금 이렇게 일단 밝히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지워진 것도 다 찾아냈다. 이런 식이었죠.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한편 이제 대선 막바지에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 마지막 변수라고 한다면 아까 저희가 짚어본 단일화 여부. 예. 근데 단일화 안 할 것 같다고 이제 아까 저희가 좀 정리를 했고 윤석열 리스크, 그러니까 내란 리스크. 또 영화관에 나타나면서 또 부정선거 관련돼서 떠든다든지 네. 뭔가 이렇게 국민의힘이 가고자 하는 게 가뜩이나 어려운데 더 발목을 잡는 네. 이런 행태 앞으로 더 한두 번 있을 거로 보십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하겠죠. 윤석열이 그냥 말 사람은 아니고 이제 탈당까지 한마당에 본인이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면 자신의 영향력이 일체 다 사라지고 짓밟힐 거라는 걸 뻔히 알 텐데 예. 뭐라도 몸부림을 칠 것 같고요. 그 극장 간 것도 사실은 되게 조심하고 계산을 해보면 플러스가 자기를 위해서도 별로 안 될 일인데 가서 좋은 한이 있더라도 가잖아요. 일단 많이 좋았어요. 그렇게 예. 그렇게 무모한 행동을 하는 사람인데 저게 자꾸 움직일 수일 것 같고 이준석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쌩키고 더 단일화를 안 하려고 하겠죠. 나중에 지더라도 이준석 책임이다 하면 아니 윤석열이 돌아다녀서 졌지 내란 때문에 졌지 나 때문에 졌냐. 나는 너네들의 대안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우길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질 테니까. 예. 그렇다면 저기 또 정광훈 소년보 뭐 이쪽에서는 윤석열이 한 번이라도 더 등장해주기를 간절히 호소하더만요. 정광훈 예. 씨는 뭐 집회 한 번만 나와달라 뭐 이러고 있다면서요. 아하. 그리고 뭐 전환길 이런 사람들은 수시로 윤석열 호출해가지고 자기 홍보 소재로 계속 써먹는 것 같던데. 그날 영화 같이 봤습니다. 전환길. 그러니까요, 이영돈 옆에 PD랑. 앉아서. 예. 예. 우리 또 김계리 선생 그 아버지가 어. 집에 가만히 있고 요양하라고 할 사람이 아니고 예, 윤버지. 본인의 정치적 장래나 입당 여부도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 사람이 예. 어떤 사람인데 옆에 전환길 씨 보이고요. 저게 희한한 게 예. 법정에 갈 때는 굉장히 다듬고 막 이렇게 다녔잖아요. 어허. 저기 갈 때는 머리도 그냥 옛날 엉덩이 탐정 머리 그대로 가고 안 만져주는 거지. 아하. 그러면 법정에서 저 출석할 적에 사진 찍히는 것만 의식하고 저기 갈 때는 의식 안 한다는 건가? 뭘까요? 근데 저게? 왜 이렇게 좋을까요? 저거 밤에 잠을 안 자나요? 술도 예. 많이 먹느라고 잠도 잘 안 잘 뿐 아니라 어. 그 다음에 그 뭐지 저혈당 쇼크? 아. 그게 뭐 이렇게 저기 졸린다면서요 밥 먹으면 잠이 많이 오고. 당이 좀 높은 사람들은 근데 너무 많이 졸아가지고 재판 때도 졸고 영화관 가서도 졸고. 뭐 그러니까. 조는 모습만 찍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실제로 예. 조는 거죠. 본인 저 둘 중에 하나지. 예. 막 떠들면서 술 먹거나 떠드는 거 못하게 하면 졸거나. 그러니까 말할 땐 안 조는데. 그렇죠. 자기 말할 때. 때. 예. 참 신기한 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선 때까지 이제 이재명 후보 이제 남은 행보 뭐 굉장히 좀 민주당의 유세는 좀 계획화돼 있다라는 생각은 좀 많이 듭니다. 네. 그리고 좀 지방도 맞춤형으로 각 지역구마다 어떤 뭐 현수막도 맞춰서 좀 단다는 것도 좀 굉장한 또 특색이고 또 네. 골목골목 유세단에서 상당히 좀 현장 밀착형 유세 많이 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남은 뭐 전략이라고 할까요? 뭐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승리의 확신을 저 시민들에게 드리는 게 되게 필요할 것이고, 근데 그 승리의 확신이라고 하는 게 투표를 해야지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예, 어떻게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다 모일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쪽에 집중을 하실 것 같고, 그렇게 해야 할 것 같고, 또 지금까지 어찌 보면은 좀 부자 몸조심하는 경향이 좀 있죠. 예. 뭔가 선거에서 의제가 될 만한 걸 던지면서 상대를 이렇게 격파해 나가는 모습보다는 그냥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나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남은 기간 동안에는 뭔가 이재명다운 시원함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보여지면서 마무리를 하면 조금 더 이렇게 유권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흥겹게 투표할 수 있지 않을까 아하.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승리의 확신을 더 높이는 전략에서 더 그렇겠죠. 투표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또 실수를 많이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예. 실점을 많이 줄여야 좀 더 득점에 빛이 나니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여의도 KBS 방송국 앞입니다. 네. 지금 지지자분들이 모여 계시는데 파란색 풍선을 들고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유세차가 앞에 와 있고요. 저 굉장히 큰 사이즈의 유세차가 왔네요. 그렇네. 여의도 유세가 있나 보네. 예, 저거 집중 상당히. 유세 차량인 것 같은데. 방송국 그러니까. 앞입니다. KBS. 오늘 토론 응원하러 오신 분들이구나. 예. 토론 입장하니까. 그렇고요. 오늘 사회 분야 저기 토론 이제 있고. 진보당 분들 점퍼도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옆에는 또 빨간색 풍선도 아까 보여가지고 국민의힘도 옆에 온 것 같아요. 그렇죠. 토론 때 저 앞에 저렇게들 계시니까. 오늘 또 벌써- 열띤 응원전. 야 8시부터 하는 건데 지금 3시간 넘게 남았는데 벌써 나와서 이렇게 와 대단하십니다 부지런하시고 진짜. 또 그 열정을 정말 대단하시다는 말씀 드립니다. 응원의 열기가 굉장히 뜨겁게 지금 이제 여의도 한복판을 채우고 있습니다. 지금 뭐 초반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모이시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지지자분들의 듭니다. 저 간절한 마음을 후보들이 예. 좀 잘 받아 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한 번만 여쭤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별로 이렇게 모이는 사람이 없었는데 네. 요즘에 아주 오랜만에 한 분 또 영입이 돼서 이렇게 예, 지지해 아유, 주셨는데 훌륭한 분 모셨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입니다. 근데 모셔서, 이분이 와. 유세장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요. 이재명 후보 지지한다고 했다가 말실수 해가지고 자기가 굉장히 간절한 목소리로 2번을 호소하시던데 예. 난 이재명으로 결심했다. 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왔다고. 예. 그랬더니 거기 모이신 분들이 여기 김문수 캠프인데. 그러니까 일단은 박수 쳤어요. 박수 와 하고 쳤고. 나서 야 뭐야 예. 뭐 이렇게 되던데. 야, 야 진정한 통합을 이루시더라고 우리 손학규 선생이. 그 김문수 후보는 남은 기간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남은 기간. 남은 기간 동안에 예. 방탄조끼 안 입은 거 자랑하는 거 아.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다음에 11일 동안에? 또 하실 수 있는 거라고는 뭐 턱걸이도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준석 칭찬하기. 뭐 그렇죠. 이런 거. 나는 총리가 필요하다. 이준석하고 너무너무 잘 예. 맞는다라는 예. 이야기. 그다음에 사모님이 또 맹활약을 준비하시는 것 같던데. 설난영 여사. 예. 남편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다. 내가 뛰겠다. 이런 걸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안 되면 자제분들까지 이제 나오지 않을까요? 아하. 자제분들 나오시고 손학규 옹하고 두 분이서 노익장을 과시하면서 예. 전국을 이제 활기차게 좀 어.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뭐 관공서를 또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가가지고 경찰과 이제 소방, 관등성명. 나는지 이렇게 물어보고. 나 예. 김문수인데 네. 기호 2번 김문수인데. 퀴즈도 내야죠. 국회의원 내가 몇 번 했냐, 도지사는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느냐. 뭐 이런 거. 그렇죠. 아무튼 김문수 후보는 뭐 마지막까지 단일화에 좀 목을 매다는 아마 그러게요. 그런 행보를 할 것으로 좀 예상은 해. 유일하게 보겠습니다. 그거 하나인 것 같더라고. 근데 단일화를 도대체 몇 번 합니까? 경선 글쎄 치르고 말이에요. 한덕수랑 해가지고 가처분도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 경북대 학생들한테 진짜. 지금 국힘 후보가 누군지 아냐고 물어보니까 한덕수라고 하잖아. 예. 계속 한덕수 얘기만 나오니까. 아니 원래 단일화 전문가가 안철수 의원이었는데 글쎄요. 이제는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전문가로 좀 급부상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신인규의 핫스팟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강욱 전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